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거기, 교재 199페이지 간이가세자를 좀 볼게요. 자, 간이가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이야기하는데,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인데, 매출액이죠.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을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간이가세자가 되고, 그래서 거기 일반적인 기준에 그런 내용이 있고, 이번에 간이가세 배제 대상 사업자가 있죠. 근데 간이가세는 부가세가 상당히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인데, 그 제외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제외되는 사업자의 첫 번째 법인. 법인은 간이가세자가 안 돼요. 법인을 영위할 정도면은, 영산 사업자라고 보긴 힘든 거죠. 두 번째, 일반 가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안양에 피자집을 운영해요. 그 다음에, 제가 남양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해요. 자, 그럼 피자집은 매출이 1억이 넘어가지고, 직전 연도 매출이 1억이 넘어가지고, 얘는 일반 가세예요. 자, 치킨은 매출이 3천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럼 매출 기준으로 봐서는 간이가세잖아요. 자, 근데 조현석 입장에서는 일반 가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서 영세한 사업자로 보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는 영세한 간이가세자가 그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가 좀 복잡하니까 그걸 상당히 간소화시켜주고 부가가치세 부담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간이가세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반 가세자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영세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세금 신고할 능력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 사업자가 간이가세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얘는 간이가세가 될 수 없고 일반 가세자로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광업, 제조업, 도매업이 있는데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 얘들은 주로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들과 상대하는 사업자예요. 광업이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지는 않죠. 제조업도 마찬가지, 도매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러한 업종들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업자가 간이가세자가 되면은 그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가 엉망이 돼요.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간이가세자가 되면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그럼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 버리면은 그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가 엉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제조업 중에서 빵 만드는 업자들 있죠.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 그러한 사업자는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은 가능한데 중간 단계에 있는 제조업은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도 안 되는데 부동산 매매업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부동산 매매업을 간이가세자로 하면은 부동산 투기의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가세자 배제 대상 업종인 거고. 자, 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 있죠.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임대업은 돼요. 임대료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판단할 때 있잖아요. 판단하는 기준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건물을 2채 샀어요. 자, 건물을 안양에 1채 사고, 서울에 1채 샀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건물 2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안양에 있는 사업자에서 임대료가 4천만 원이 발생하고 서울에 있는 사업자에서 임대료가 4천이 발생해요. 서울에 있는 건물에서 4천, 안양에 있는 건물에서 4천. 그럼 건물로 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가세 원칙이잖아요. 다른 업이었다.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얘도 간이고 얘도 간이에요. 사업장별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안양의 치킨집, 서울의 피자집이면 치킨집, 피자집 둘 다 간이가 돼요. 근데 임대업은 사업장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업자, 조현석이라고 하는 이 사업자 기준으로 봐요.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임대료의 합계가 8천만 원이죠.
4,800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임대업과 관련된 간이가세자는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장의 임대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을 보면 이응할 차례죠. 이응의 가세유용장소. 가세유용장소는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재 목적이죠. 사행성 경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그 다음 변호사업 등의 전문직 사업자도 안 돼요. 전문직 사업자가 뭐 간이가세자가 될 만큼 영세할 일도 없겠고,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 간이가세자의 차감 납부세액과 납세 절차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자가 카드 매출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 매입이 5,000원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세금계산서 받은 거라고 할게요. 세금계산서. 매입은 세금계산서. 그럼 일반가세자라고 하면 이렇게 부가세 계산이 되겠죠. 매출세액은 얼마냐면요. 매출세액은 11,000원이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1,000원이겠죠. 매입세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5,000원이 공급가액이니까 500원이 되겠네요. 그럼 납부세액이 500원이 나오죠? 카드 결제한 금액이 얼마예요? 11,000원이죠. 11,000원에 1.3% 이렇게 카드 세액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세금이 나오겠네요. 세금이 계산하면 뭐 300 얼마 나오겠죠? 자, 근데 간이가세자는 계산법이 좀 달라요. 간이가세자는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납부세액을 바로 구해요. 자, 요 납부세액을 바로 구한다. 이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공급대가에다가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요. 업종별 부가율. 여기에다가 10%를 곱한다라는 거.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 즉 매출한 금액, 부가세 포함해서 매출한 금액이 11,000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마진율을 곱해요. 마진율이 200페이지 보면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 전기, 가스, 중기, 수도업은 5%, 소매업, 음식점업은 10%, 제조업은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업종별 부가율이 지금 이 업종은 식당이라고 할게요. 식당. 식당이라고 하면은 업종별 부가율 마진율을 10%로 봐주는 거예요. 여기에 부가세 10%를 곱해요.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110원이 나와요. 납부세액이 110원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세액은 공급 대가에서 업종별 부가율 곱하고 10% 곱한 금액. 자,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이 가세 표준이 공급 대가예요. 간이가세자는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포함한 금액의 10% 곱하는데 여기 업종별 부가율을 고려하는 거고,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인데 여기 공급 가액이 10%죠. 부가세 뺀 금액의 10%가 1,000원, 매출세액이 1,000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이가세자는 이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이 공급 대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200페이지 상단에 가세 표준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 공급 대가를 가세 표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 업종별 부가율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납부세액 구하는 것까지 배웠고, 자, 그다음 밑에 세액공제가 있어요. 세액공제가 있는데 일반 가세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카드 결제한 금액의 1.3%를 빼주죠. 자, 간이가세자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결제한 금액의 1.3%인데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는 2.6%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신용카드 세액공제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도가 얼마라고 써요? 한도는 1,000만 원 한도예요. 혹시 책에 201페이지 상단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에 연간 500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 못하니까 좀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연간 1,000만 원 한도. 2001년 12월 말까지는 1,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어요.
2022년부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2021년까지는 1,000만 원 한도. 자, 그러면은 간이가세자는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는 2.6%.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가세자는 일반 가세자에는 없는 세액공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매입 세금 계산서 등 수치 세액 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매입한 거 있죠.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매입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일반 가세자는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를 여기서 빼주죠. 예, 빼서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간이가세자는 그냥 납부세액을 마진율을 곱해가지고 10%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니까 세금 계산서 받은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들이 세금 계산서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라 하더라도 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없지만은 자기가 물건 구입할 때는 자기가 부가세를 내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간이가세자들이 세금 계산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너네가 좀 받아라. 받으면은 받은 세액이 얼마예요? 500원이죠. 여기 업종별 부가율 10%, 그 다음에 10%를 그 10% 곱한 금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별 부가율이 지금 10%면은 음식 숙박업은 10%죠. 그래서 500원에 10%에서 5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또 10%만큼을 세금으로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혹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했다. 매입을 하면서 적격징빙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세액이죠. 예, 받은 세액에 잘못했다. 세액의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요. 받은 세액의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다. 그래서 50원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다시 세액이 얼마죠? 500원이죠. 여기에 업종별 부가율 10%를 곱한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일반 가세자랑 좀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 구조를 살펴봤는데 간이가세자는 이렇게 다 빼면 세금 안 나와요. 이 세액 공제 빼면 세금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인데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일반 가세자는 만약에 이 매입세액이 더 많다라고 하면 환급이 나와요.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이 나오는데 간이가세자는 환급세액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납부세액 구조가 공급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율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는 환급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래서 201페이지 거기 가운데 4번의 공제세액 한도에 두 번째 줄 끝에 일반 가세자와 달리 환급세액은 발생할 수 없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200페이지 하단에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 그건 얘기했었고, 그 요 밑에 있는 요거 세액공제 있잖아요.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는 아무리 많아도 납부세액을 한도로만 세액공제가 되는 거지, 세액공제가 많다고 해서 환급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액공제가 110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그냥 없어져요. 세액공제액이. 요 110원을 한도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요 아랫부분은.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환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01페이지 상단에 거기 이번에 의제매입세 공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울게요. 일단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3번에 신고와 납부 있죠. 그거 얘기 좀 할게요. 자, 먼저 가세 기간이 나오는데 이건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간이가세자의 가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1년에 한 번 신고한다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예정고지 이것도 얘기했었죠, 앞에서. 3번에 그 세 번째 납부의무 면제가 있는데 이건 꼭 알아두세요. 이런 문제로 잘 나오니까. 자, 간이가세자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출을 봤더니 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인 거예요. 3천만 원 미만이면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줘요. 납부 의무를 면제해준다라는 거. 부가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납부 의무를 면제해준다라는 거지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는 하되 만약에 가세 표준이 3천만 원 미만이면은 세액을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3천만 원이 안 되면은 장사에서 남는 게 있겠어요? 거의 남는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도 모두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